역대급 실적 전망했는데 본격적인 공급 증가는 2028년도 이후다.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448조를 줬습니다. 야. 점점 올라갈수록 드디어 200만 원대 200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증권사 37개의 목표가가 최하단 130이고 상단이 234만 원이니까 네. 104만 원 차이 납니다. 네.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사람이다라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사셔야 되는데 괴리를 봤을 때는 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200 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를 산정했던 금액과 이정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재밌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이닉스 목표가 발표를 했는데 최하단 130만 원이었고요. 그 BNK에서 130만 원 네. 발표한 날이 넘어가 버렸고 그렇죠. 오늘 이제 230만 원짜리가 하나 나왔고 노무라에서 234만 원. 그러니까 맞아요. 예. 하단과 상단이 104만 원 차이 납니다. 네. 이게 이제 상반된 포인트가 뭐냐면 그 4월 23일에 이제 콩콜을 실적 발표하고 콩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콩콜에서 확정 추정 나오니까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강세론이 또 강해져서 목표가가 일제에서 상향이 됐는데 이례적으로 BNK 이민의 앨런스가 이제 최초로 홀드 의견을 내버렸습니다. 맞아요. 증권사 37개의 목표가가 최하단 130이고 상단이 234만 원이니까 네. 밑에서도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네. 콩콜 내용을 보면은 네. 이제 크게 이제 회사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 영업이익 뭐 37조 6천원 나온 거 다 알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 72%까지 고무적인 성적이 그렇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6가지 메시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CSP를 대상으로 해서 3년에서 5년 단위의 그 물량이라든가 가격 그리고 선물 지급 방식으로 협의 중이고 이거는 JP 모건 리포트에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단연 그 장기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그 안정적인 수요와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라고 회사에서 직접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고객들이 중장기 물량 확보 요청 크게 좀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그 HBM4 같은 경우도 하반기 그 샘플 공급과 27년도 양상 목표를 재확인했고요. 그 향후 3년간 고객 수요가 당사의 공급 캐파를 상회할 것이라고 또 강력하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일부 양산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고객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졌고요. 또 차세대 낸드 321단 QLC 그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4월달에 고객 인증 마쳤고 그리고 연말까지 국내 낸드 생산의 50%를 그 321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낸드 부분의 영업이익률 52%가 나왔던 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네.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소켄2에 대해서도 본격 양산이 들어가는데 그 원시 나노 192기가 그 LPDDR5X 제품을 본격적으로 4월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기존 제품에 대해보다 대역폭이 2배 높고 에너지 효율도 75% 개선된 그런 제품이고 이게 베라 루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이닉스가 주가 못 갔던 이유가 이 SSD 쪽에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이게 인증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라 루빈 쪽에 이제 탑재될 예정이라 그러니까 그 소캠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엔비디아 쪽으로 추가적으로 HBM4 말고도 들어가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강했던 거고 그리고 올해 공급 과잉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이게 구조적으로 수요 성장에 맞추기에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해서 과거와 같은 메모리 그 공급 과잉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명확히 또 밝혔고요. ADR 상장에서도 현재 SEC 심사 중인데 교보에서 6월달 예정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7월달 정도 상장 이름이 7월달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ADR 상장에 대한 그 정책도 그리고 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연내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밝혀서 그 ADR 상장의 우려도 뭔가 어떤 희석 우려도 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추론 AI 사이클이 후반부에 진입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금 웬만해서 다 미들 사이클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구조적 성장이 시작을 보는 그게 주류인데 정반대로 후반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HBM4의 마진이 하락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HBM4가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또 이제 빅테크의 그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뭐 MS, 구글, 메타 등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 저표 구간에 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딱히 동의는 못 하겠어요. 이런 그리고 또 그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1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 40조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보수적으로 추정치도 보면은 그 올해 영업이익 235조, 내년에 253조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분기도 한 58조 수준으로 거의 최하위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정 추정치가 굉장히 낮게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보수적인 증권사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 상상의 증권도 140만 원 잡은 게 사실은 매수 의견이긴 하지만 오늘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그러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그 실효성 있는 LTA가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은 아마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할 것 같고요. 또 저 IM증권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도 좀 보수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제 150만 원, LS도 150만 원인데 특히 IM증권 송문서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 미달이라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신중한 평가를 했고 IM증권에서도 보통은 2분기 영업이익을 하이닉스를 60조에서 70조로 보는데 58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다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LS증권도 140만 원인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뭐 절친이 돌아왔다 이런 식의 신고 커버리지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LS도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DS가 160만 원, 한화, 현대, 미래에셋도 163에서 166만 원. 166만 원대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특징이 보면은 특히 그 DS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공급 증가는 2028년도 이후다. 그러면서 이제 LTA를 통해서 그 마진의 하방이 견고해지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향후에 이제 그 실적 개선세를 고려하게 되면은 뭐 그 최근에 좀 하이닉스가 이때 당시에는 좀 주가 못 갔을 때였으니까 그 4월 초니까 그래서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폭발적으로 상승 구간이고 현대차에서도 그러니까 현대차에 좀 특이한 게 AI 그 수요가 데이터 센터에서 그 피지컬 AI까지 3단계로 확장 중이다.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적과 주가가 그 초고수익 구간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해서 120만 원대 평가를 했는데 여기도 뭐 업사이드 좀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CT랑 대신증권에서도 한 170만 원 했는데 CT증권도 다 이게 그 증권사들 보면은 거의 다 그 장기 공급 계약 얘기를 많이 해요. 이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또 그 신제품 효과를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 대신증권도 메모리 사이클이 더 길어질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3분기면은 순현금 흐름 100조 원 진입할 거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도 227조 정도로 해서 나름 상위권으로 전망을 좀 했고요. 이제 그 하나증권과 이제 DB증권부터는 170만 원대로 왔습니다. 175만 원 전망했는데 사실 또 PBR을 얼마큼 주자는 거고 네. 그리고 나름의 그 성장의 그 예를 들면 뭐 가격이 얼마큼 그 올라갈 것인지 이런 추정치가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약간씩 지금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LPDDR에 대한 신수요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베라룸에 탑재되면서 그 서버용과 그 ESSD 그리고 모바일의 그 3종 수요 구조가 형성될 거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엔비디아의 그 향후로 그 LPDDR 수요가 올해 거의 글로벌 모바일 공급의 19%가 글로 다 가니까 그러니까 올해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LPDDR 수요가 72% 급증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DB금융투자는 목표가는 175만 원으로 뭐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인데 네. 전망은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 메모리 초호황기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올해 영업이익도 289조 정도 강력하게 지금 매수 추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만 원대가 180으로 올라가 보죠. 네. JP모건, 삼성증권, 네. IBK, NH투자 이거 네 네 군데가 이제 180만 원인데 그 JP모건도 좀 잘 봐야 돼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도 3년에서 5년의 그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그 상승 사이클과 그 세계 기업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또 2분기 같은 경우도 PQ가 동시적으로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압도적인 호황을 강조했고 이 부분은 IBK, NH증권도 다 같은 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증권이 근데 그 장기 호황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 장기 공급 계약에 의한 그 단기 이 업사이드가 제한되고 또 이제 모호한 주주 환원 정책을 지적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까 이런 식으로 약간 보수적인 신중론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그 180만 원 목표 주가에서도 역사적 호황의 환원은 강세론을 말한 부분이 있는데 또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신중한 시각도 같이 들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190만 원 낸 증권사가 교보, 유한타, 신한투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PBR을 4배를 적용했습니다. 목표 주가.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그 ADR 상장을 6월 내에 결정될 거다라고 이렇게 리포트에 명시를 했고요. 옛날에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448조를 줬습니다. 야 대단하네 진짜. 신한투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률을 그러니까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을 글로벌 최고 수준 80%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점 올라갈수록 그 실적 추정치랑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고요. 그 드디어 이제 200만 원대 200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230만 원대까지 보면 10만 원 단위로 목표가 쭉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계속 정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고. 좋아요. 예. KB랑 그 메리츠증권, SK증권이 200만 원을 그 목표가 제시해서 드디어 SK하이닉스 목표가 200만 원 시대에 네. 대한 본격 개시가 나왔고요. 그 KB증권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국내 증시 사상 두 번째로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KB증권이 이미 그 200만 원 목표가 될 당시에 시총 1,000조 바닥이었습니다. AI 천장은 없다면서 강력한 상승 여력을 전망했고요. 그 이때가 120만 원대였을 거야, 아마. 그리고 메리츠 증권은 현재를 미들 사이클을 본다는 거죠. 아까 BNK는 그 사이클 후반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미들 사이클을 보면 ADR 재평가와 함께 26년 4분기에서 27년 2분기를 진짜 폭발 구간으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가 더 실적이 더 폭발한다라고 보고 있고, SK증권도 한미 ADR 동시 평가를 의미하는 듀얼 마켓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ADR 상장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돼서 그런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과 같은 거고요. 이 세 증권사의 공통적인 핵심 믹서지는 그 3사가 모두 사측 컨콜 발언과 동일하게 이번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과 다른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그런 확고한 강세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대부터는 상당한 그 반도체 강세론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최민석 의원이 네. 205만 원, 올해 영업이익 251조, 내년에 361조 이렇게 추정했고, 가격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높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 그 서버 디램 단가가 120% 폭등을 했는데 2분기에도 50% 이상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그 소캠2 물량 전망을 그 100억 기가비트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게 이전이 아마 60억 기가비트였을 거예요. 근데 100억 기가비트로 올렸고요. 27년도에 엔비디아 물량을 3배 이상, 3배 정도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반영을 해서 목표가 이제 205만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올투자증권이 네. 210만 원 했는데 PBR을 4.7배 줬습니다. 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분석가 37개 기관 중에서는 PBR을 가장 높게 불렀고요. 목표가 산출 논리가 좀 달라요. 이게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2017년도 메모리 그 반도체 최호황기의 그 당시에 그 12개월 선행 그 PER 최저치에 현재 예상되는 자본이익률 94.2% 곱해서 산출을 한 네. 겁니다. 좀 특이해요. 그리고 역대급 사이클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2017년도 호황기 때보다 더 강력한 사이클에 진입했고, 그 90%의 압도적인 그 ROE를 감안할 때 이런 그 PBR 그 4.7배는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장기 공개학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강조를 했는데, 이미 이제 고객사랑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네. 230만 원 냈습니다. 스트롱 바이 냈어요. 스트롱 바이. 네. 신규로 나왔는데 지금 그 37개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스트롱 바이는 그 처음 나왔고요. 목표가 230만 원 제시하면서 그 대형주 탑픽으로 꼽았는데, 그 2분기 영업이 63조 그 7천억 잡았고요. 그 국내 최고치입니다. 63조면은.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을 409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단기 전망치를 상당히 압도적으로 좀 내놨고, 또 그 27년도 서버 수요 폭증에 따른 극심한 공급 부족을 예상하며, 그리고 메모리 업체의 그 유리한 최소 가격 보장 형태의 장기 공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증설 그러니까 그 극한의 미세 공정 난이도가 증가를 해가지고 향후 그 생산량 확대가 기술 발전보다 그 물리적 증설에 구조적으로 의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27년도 HBM에서의 리더십을 그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가격이 단가 상승률이 약간의 둔화는 있을 수 있으나 27년도에는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업계 최고 수준의 단가 상승력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 반도체를 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이 둔화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뭐 하반기에 약간 그 단가 상승이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또 크게 단가 상승이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월달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그 노무라였습니다. 노무라가 이제 1등인데 234만 원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1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역대급 실적 전망했는데 그 아까 그 유진투자증권은 2분기 영업이 그 63조대를 전망을 했는데 노무라는 68조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그 디램 가격이 51% 상승 나오고 낸드도 65%의 그 급등을 예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낸드 가격 같은 경우는 연간 상승 전망을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280% 대폭 그 상향을 한 상태고요. 또 이제 그 현재 진행 중인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강도가 기존 시장 예상을 대폭 상회한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불렀어요. 그래서 234만 원이 이제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한 종목을 가지고 이 대형 주가 목표가가 100만 원이 계속 차이 나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좀 벌어져서 그러니까요. 방송에서는 30만 원부터 계속 꾸준히 좀 작년부터 팔로우 한 네. 거거든요. 들고 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 가장 강조드린 거는 그러니까 에델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파업 이슈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는데, 근데 오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이닉스만큼 더 올랐지.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네. SK 하이닉스 다 신고가 일제 동시 신고가니까 그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잘 홀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 따라잡기 부담스럽다 하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삼성의 우선주를 좀 대안으로 보셔도 된다.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류가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도 또 포모라는 단어가 오는 것 같고 이 포모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 대금도 상당하고 뉴스도 너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대본을 작성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게 제일 고민이었고, 일단은 업황에 대해서는 그냥 명확하게 이제 수출 데이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1분기 수출이 2,199억 원으로 나오면서 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 증가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139%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고요. 세부적으로는 뭐 반도체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굳이 안 하겠지만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자동차 요것도 주춤했다. 그러나 이 반도체 수출이 원유 상승으로 인한 경제 피해보다 월등하게 좀 상승하면서 국내의 어떤 경제 수지에 호황을 좀 일으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뉴스는 워렌 버핏께서 한마디 하신 거. 네. 약간 좀 지금 증시는 도박과도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박사님과 버블이냐 아니냐 해서 논쟁을 하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박사님 편에 딱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한 4번 정도 들었어요. 네. 보통 이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시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어떤 증시에 영향력이 작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지가 3일이 됐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날 녹화인데 목, 월, 수가 정말 뜨거운 장세였는데 오늘은 하루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전약 후강 장세 나오고 있고 기관수 매수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박사님 말씀과 워렌 버핏 옹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단 단기 고점, 아예 추세 꺾이는 게 아니고 단기 고점 같은 경우는 2분기랑 3분기 사이기 때문에 2분기랑 3분기 사이에 내가 반도체 종목들을 갖고 있다가 일부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는 줄이되 8월과 9월 사이에서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랑 투자 기조에 따라서 지금이 단기 고점 나오고 눌림목 나오면서 다시 상승할지 아니면은 단기 박스권에 갇힐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모르신 분이 안 계십니다. 벌써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첫 번째로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했고 최근에 2주간에 뭐 알파벳, 메타, 뭐 넷플릭스, 아마존, MS 다 실적 발표하고 인텔이랑 AMD가 저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저는 가장 유심히 봤던 게 실적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왔고 그들은 가이던스를 올렸느냐 이 부분인데 많은 투자분께서는 공감해 주셨는지 저 역시도 약간 기준폭을 한 30%를 봤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투자 비용까지 이제 투자 비용도 다 재무제표에 들어가니까 재무제표에 들어가고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30% 이상 개선되느냐 혹은 30% 이상 개선됐는데 투자 기조를 줄이지 않느냐 이게 투자 포인트였는데 지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실적 개선을 못 이룬 종목은 메타 혼자고요. 근데 메타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기조를 이제 줄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 약세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빅테크, 뭐 세븐, 뭐 빅세븐, 뭐 하이퍼스케일러 네 군데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약간 시장을 살짝 흔들었던 건 오픈 AI랑 메타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에서 5개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실적 발표하고 그들의 KPX 투자 기조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 IT에 대한 투자는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 2주간에 있었던 뉴스들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거고 최근 3일 동안 있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네. 뭐 엔비디아가 LG전자랑 뭐 로봇업 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TSMC 이제 애플이 TSMC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이야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여전히 들어오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장비라든가 소부장, 뭐 유리기판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재밌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 280이고요. 네. 근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최초의 작년 말이나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퍼가 한 7, 8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기 전 SK하이닉스는 이미 나왔었고 이미 나왔는데 주가가 뭐 40만 원, 60만 원대였으니까 퍼가 뭐 7, 8 요런 됐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뭐 160만 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퍼가 2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뭐 27만 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퍼가 22 요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박사님과 제가 한창 이야기 나눌 때는 퍼가 7, 8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이랑 엔비디아도 제가 막 뭐라 했던 게 엔비디아가 지금 퍼가 4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26 정도 됐었는데 마이크론 12개월 선행퍼가 5.9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개월 선행퍼. 그 다음에 저도 현재 퍼보다는 이제 내년 1년 뒤 실적을 예상으로 한 12개월 선행퍼를 말씀드리는데 SK하이닉스 12개월 선행퍼가 4.1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12개월 선행퍼 5.9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좀 궁금한 게 주가가 선반영이 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주가 선반영이 된 거 같냐? 그럼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에 우리가 PER이랑 PBR이 어느 섹터, 어느 기업이 어느 PR, 어느 PBR이 이 기업의 적정 PER이다. 이건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피어 그룹 대비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랑 퍼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과거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사이클릭한 기업들 보면은 보통 제자리에 있을 때는 보통 퍼가 10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면은 실적 발표보다 주가 먼저 올라다 보니까 퍼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고퍼주 이제 선호하신 분들 계시고 그러다가 이 기업이 공급 과잉 뉴스 나오거나 이제 더 이상 수주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뭐 실적이 제자리 걸으면은 주가 다시 빠지면서 다시 퍼가 10 근처로 내려가고 그러면서도 어떤 이런 주가 기대감 선반영 되면 보통 주가가 뭐 30에서 이제 퍼가 30에서 40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41,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나 TSMC 같은 경우도 35에서 더 피크 치지 못하고 다시 뭐 21, 22까지 내려온 상황.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행포 같은 경우는 뭐 5.9, 5.8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4.9, 4.1이니까 요 괴리를 봤을 때는 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제가 불렀던 거에다가 1.2를 곱해가지고 한 280 정도 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거는 롱텀 계약이 나왔다는 거. 롱텀 계약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약간 파생 상품과도 같은 우리가 어떤 단가 변경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약간 이 바운더를 가두겠다라는 게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준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분기에서 3분기로 지나갔을 때
이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 기조, 가이던스, KPX 투자 기조를 확인해가면서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4만 원 정도 불렀었거든요. 네. 34만 원 정도 불렀었는데 일단은 또 이게 흐름을 또 거스르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SKX를 산정했던 금액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35만 원에서 20% 할증을 해가지고 일단 40만 원 정도 불러보고 2분기 실적 발표 앞두면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 또 그 뒤에 마이크론, 그다음 또 삼성전자, SKX, 그다음 또 우리 빅테크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 실적 발표한 이제 KPX 투자 기조 확인하면서 또 목표가를 또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X랑 삼성전자 한 번도 매매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10명 중 5명 했다고 한다면 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샀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10명 중 3명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정규 방송도 나가지만 유튜브에서 나갈 때는 좀 세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랑 SKX 아직도 안 사고 뭐 하셨어요? 이렇게도 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투자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삼성전자랑 SKX를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사람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하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근데 그럼 악플이 마구 달립니다.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사람은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고 간혹가다 한 분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만약에 내가 정말 그 10분 중에 한 분이면은 SKX랑 삼성전자는 사셔야 되는데 전체 투자금의 20%를 투자하시고 SKX랑 삼성전자 비중은 뭐 10대 10도 괜찮고 15대 5도 괜찮습니다. 저는 SKX를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였으면 그냥 사시라고 말씀드렸겠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나오면서 위아래로 꼬리가 기니까 일단 절반만 7.5, 2.5 사놓고 나머지 7.5, 2.5는 다음 녹화 때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